마인드 스케치. 공기가 빠진 공을 발로 차려고 하면 무겁고 딱딱해서 힘이 듭니다. 그리고 멀리 날아갈 수도 없죠. 그 안에 공기가 꽉 차 있어야 멀리 날아가는 공이 됩니다. 대화가 무겁고 어려운 것도 마치 바람 빠진 축구공처럼 마음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죠. 상대방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말은 공기가 들어간 공처럼 진심이 가득 담긴 말입니다. 마음을 나누기 좋은 시간, 마인드 스케치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희입니다. 안 돼, 그만둬, 거기까지 해. 이승희와 함께하는 마인드 스케치 첫 곡은 볼빨간 사춘기의 나만 봄 들으셨습니다. 친구 같은 마인드 스케치와 오늘도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가시 바랍니다. 네, 마인드 스케치 일부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마인드 테라피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우리들의 소소한 일상과 고민을 나누는 시간, 또 마인드 강연을 들으면서 함께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인천 마인드 연구소 팀 마랩과 함께합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정민 강사님, 그리고 변함없는 표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화사한 봄을 맞아 스튜디오에 화사한 강사님이 오셨네요. 네,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마인드 스케치를 찾아왔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강사님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네, 저 아직 젊습니다. 그렇죠. 네네. 사실 제가 하는 일이 마음을 연구하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늘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마음을 나누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에너지가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음을 연구한다는 말이 진짜 멋있네요. 네, 늙어도 마음만을 네. 청춘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을 잘 가꾸면 건강한 삶도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유라 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마음을 관리해주는 마인드 스케치에 오신 겁니다. 마인드 스케치와 함께 하시면서 건강한 삶을 꾸려나가 보세요. 자, 오늘도 힘차게 마인드 테라피 시작합니다. 유라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아버지와 작은 생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 사업가입니다. 아버지와 경영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세대 차이나 의견 대립으로 갈등이 생길 때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 아버지와 크게 부딪힌 후 이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최근 경쟁사들이 늘어나 시장이 포화가 되어버렸고 그로 인해 회사 타격이 좀 큽니다. 그래서 전 일단 늘어나는 경쟁사에 대응하기 위해 현 세대 트렌드에 맞춰 우리 기업이 한 번은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동화 시스템이나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하고 싶었고 여러 가지 도전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그대로 전통 방식으로만 유지하길 원하세요. 솔직히 현상 유지만 하다가 도태되는 기업들을 많이 봤는데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아버지와 저의 경영 방식이 다르니 밑에 직원들도 눈치 보느라 바쁘고 어느 노선을 타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제안서까지 만들었는데 아버지는 전통 방식만 고집하시며 욕심부리지 말고 지금만큼만 하자고 하십니다. 그렇게 갈등이 시작돼 지금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요. 점점 아버지는 꽉 막힌 사람이라고 느껴지고 그러니 아버지의 말씀도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회사도 부자 간의 사이도 벌어질 것만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전통과 현대의 갈등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두 분의 의견이 팽팽해서 좀 좁혀지가 않는 것 같은데 전통 방식은 아무래도 인증된 방법이니까 안정적이어서 좋잖아요. 근데 그쵸. 또 새로운 방법은 변화해가는 시장 트렌드에 맞춰 발전할 수도 있으니까 좋고 고민이네요. 네, 맞아요. 그 사업의 돌파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부자 간의 사이가 나빠지는 게 더 큰 문제 같습니다. 그쵸. 네. 아무리 성공해도 부모님과의 사이가 멀어지면 그게 좋을까요? 맞습니다. 네. 아버지와 갈등, 곧 가족 간의 갈등이잖아요. 그쵸. 어떻게 해결해 나갈 방법을 알려주실지 궁금합니다. 강사님. 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가족 기업은 가족만이 가질 수 있는 끈끈한 믿음을 바탕으로 동고동락하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또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점을 최대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필연적으로 두 세대가 맞물리는 과정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한다면 기업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경영을 위한 우선순위로 CEO의 경영 철학, 경영자의 마인드 확립을 꼽을 수 있는데요. 지금 사연 주신 분께서는 기업의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 내릴 수 있는 올바른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분야든지 마인드가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은 진리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올바른 사고는 기업의 경영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잡아주기 때문에 삶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사고가 다르고 또 사고할 수 있는 넓이와 깊이가 다른데요. 그렇죠. 사람들은 대부분 내게 얼마만큼의 만족을 줄 수 있는지 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올바른 사고는 결국 생각을 얼마나 깊이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깊고 넓은 사고력이 필요한데요. 이때 사고력은 우물과 비슷합니다. 우물이요? 네. 보이지 않는 우물이 깊은지 얕은지는 돌멩이 하나를 던져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돌이 물에 닿는 데 걸리는 시간과 또 그때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 우물의 깊이와 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도 얕다, 깊다, 좁다, 넓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생각이 깊지 못하고 얕은 사람도 있고 또 사고는 깊지만 폭이 좁은 사람도 있습니다. 폭이 좁은 사람. 네. 네. 또 사고의 폭은 넓은데 깊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은 사고를 하는 사람 같아 보이세요? 저는 좀 좁더라도 깊게 사고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 한 우물만 파라는 옛말도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건 옛말 같고요. 요즘에는 이제 다방면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것을 갖추는 게 좀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맞네요. 네. 넓고 얕은 사고이든 또 좁고 깊은 사고이든 한 가지 생각에만 빠지면 또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한쪽이 더 낫다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나 아버지 둘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생각만 옳다고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이 두 분의 의견을 어떻게 절충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기업 경영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는 없지만 또 기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마인드의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싶어요. 네.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인간의 왜 생명을 좌우하는 피에는 수많은 적혈구들이 있죠. 그래서 네. 적혈구는 산소를 싣고 가서 몸 구석구석까지 산소를 공급하고 또 이산화탄소를 싣고 와서 버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면 적혈구가 산소를 실어 나르고 또 숨을 뱉을 때에는 적혈구가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숨을 쉬고 또 뱉고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작용들이 짧은 찰나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되도록 적혈구는 많은 산소나 이산화탄소들을 담아내야 하는데요. 적혈구가 어떤 모양이어야 많은 산소를 담을 수 있을까요? 언젠가 그 적혈구 모양을 본 적이 있거든요. 예, 왜 보니까 동그란 공을 납작하게 눌러놓은 모양 같았어요. 맞죠? 맞아요. 네. 그 빨간 그 공 모양을 본 것 같아요. 네. 근데 가장 많은 양을 담기에 공 모양이 적합한가요? 제 생각에는 이게 같은 면적이라면 네모, 사각형이 가장 좀 클 것 같은데요.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같은 길이의 선을 사용해서 다각형을 만들 때 가장 넓은 도형이 바로 원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원을 가장 경제적인 도형이라고도 하는데요.
동그란 공의 모양은 표면 면적이 가장 넓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대신 깊게는 흡수할 수 없습니다. 공의 중심까지 흡수를 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렇다고 해서 또 납작하게만 만들면 표면적이 작아지겠죠. 네, 그래서 표면적이 가장 넓으면서 또 가장 많이 흡수할 수 있는 모양이 바로 도너츠 모양입니다. 도넛이요? 네. 둥근 표면적의 가운데다가 얄팍한 한 모양이잖아요. 네. 그래서 산소를 가장 많이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흡수해서 버리는 모양인 거죠. 정말 사람의 몸은 참 신기하네요. 네. 그쵸? 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마음의 구조 또한 똑같다는 겁니다. 사고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깊기도 하고 폭도 넓어야 많은 것을 담길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사고력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도너츠 모양으로 만들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좋은 사고를 한들 대부분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거든요. 폭넓은 사고를 했지만 또 깊이 하는 것이 어렵고 또 반대로 깊은 사고를 했지만 정작 넓게 보는 시야를 놓치는 편중된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폭넓고 깊은 사고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다고 해도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연 주신 분도 아버지보다 자신의 의견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생겼는데요. 다른 사람의 지혜와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사고할 수 있는 힘을 기르셔야 됩니다. 저희가 마인드 강사 교육을 할 때에도요. 사고력이 깊은 강사를 배출하기 위해 팀을 나눠서 강연을 듣고 또 토의 토론을 통해서 팀 내에 강의안을 작성하고 또 다시 발표하고 수정해서 강의안을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굉장히 수준 높은 강의안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한 예화라든지 또 여러 명의 의견이 합해져서 풍부한 결과물이 나오는 건데요. 결국은 교류가 지혜의 힘이라는 겁니다. 네네. 네, 그래서 사고가 얕거나 좁은 사람은 교류의 폭이 좁은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게도 사연 주신 분과 조금 똑같은 상황에 처했는데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삼진어묵 대표이사 박용준 씨의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요. 삼진어묵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어묵회사로 3대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00억 원 안팎이었던 매출이 올해 500억 원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마케팅 비결에 있을까요? 그러게요. 뭘까요? 네, 박용준 씨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어묵 공장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란 터라 가업은 물려받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힘들죠. 네. 네. 그래서 군 제대하고 나서 바로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요. 또 미국에서 뉴욕 주립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하고 또 그곳에 터전을 마련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아버지가 동맥경화로 쓰러지시면서 급히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네, 그때 보게 된 그 공장,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평생 땀 흘려 지킨 공장을 둘러보다가 대를 이어받기로 마음을 돌렸습니다. 큰 결심을 했네요. 네, 그래서 네. 박용준 씨는 60년간 땀 흘리신 아버지의 장인 정신을 유지하면서도 또 자신의 새로운 방식을 영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경영 철학은 좋은 생선을 쓰면 된다 이거였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어묵 반죽 비율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소비자에게 가까워지기 위해서 어묵 베이커리를 만들고 포장 디자인 그리고 보냉 포장 용기를 도입해서 차별화를 시킨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블렌딩 작업을 했습니다. 맞아요. 요즘은 다 브랜드 이름으로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네. 어묵 베이커리라고 신개념이네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용준 씨가 가업을 물려받고 시장 조사를 했었는데요. 우리 집 명칭도 부산어묵, 또 옆집을 가도 부산어묵. 네. 네. 부산에 있는 어묵 가게가 어딜 가도 이름이 부산어묵이었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소비자들이 볼 수 있는 얼굴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것이 지금의 산진 어묵이라고 하는데요. 이 브랜드로 소비자에게 다가가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아이템을 만들어 판 거죠. 네. 왜 우리가 보통 어묵이라고 하면 값싼 생선으로 만드는 불량식품이라는 인식이 많았었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어묵 베이커리라는 신선한 장소를 제공하면서 친근감을 주고 또 어묵이 식자재라는 편견을 벗기고 요리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네, 그러면서 매출이 5배 성장했고 또 직원 수는 2년도 안 되어서 45명에서 500명으로 훌쩍 늘게 되었죠. 와, 네. 정말 많이 성장했네요. 네. 네, 그래서 자신의 사고방식만 고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고, 네. 아버지의 전통 제조법을 살리면서도 자신의 사고를 융합시켜서 성공에 이르게 된 거죠. 이대가 소통해서 이뤄낸 성과라 더욱 값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사례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요양병원 이사장님이 계시는데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이분의 아들이 요양병원의 원장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인 원장은 이사장님인 어머니가 하시는 일에는 뭐든 탐탁지 않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무슨 제안을 하면 아들은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머니가 더 진취적이고 넓은 사고력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거든요. 그런데 아들은 어머니가 뭘 하신다고 또 약간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 생각이 직원들에게까지 전해졌고 또 아이고. 직원들 또한 이사장님의 의견을 잘 따르지 않았습니다. 또 심지어 이사장님 사람 또 원장님 사람 이렇게 나누어져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요양원 운영이 쉽지가 않았죠. 한 회사에서 파가 갈리면 너무 힘들겠어요. 심지어 가족인데요. 그쵸. 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지금의 갈등 상황을 벗어나고 기업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를 밑바탕으로 깊고 풍부한 사고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또 단시간에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조금씩 변화를 꾀해보세요. 아버지의 방식을 존중하고 따르면서 또 새로 계획하는 것을 융합한다면 사회의 본이 되는 가족 기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버지가 지금까지 기업을 꾸려온 노하우도 대단한 업적이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이 직원들에게도 전해지면 직원들에게도 엄청난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새롭다는 것은 창조의 개념도 있겠지만 과거에 있었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빛의 삼원색이 서로 조합하고 연결해서 깊고 풍부한 색채를 만들어내듯이 넓고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다면 쉽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들을 연결해서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의 시작은 마음을 합하고 융합하는 교류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늘 새로운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것, 최신, 신상 이런 것을 쫓을 때가 많죠. 네, 맞아요. 그런데 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옛 것과 새로운 것의 융합이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 같네요. 근데 융합하기 위해서는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텐데요. 융합으로 넓은 사고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유라 씨 강연 오늘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이렇게 사고력이 이렇게 삶을 풍요롭게 하는 줄 몰랐네요. 정말 오늘 강사님 강연 너무 잘 들었고, 오늘 밑바탕을 이제 또 교류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 또 한번 되새기면서 갑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님 오랜만에 라디오 강연하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네, 제가 사실 강연을 쉬는 동안에도 마인드 테라피를 계속 들었는데요. 네. 들으면서 강연의 수준이 점점 더 높아져 가는 걸 느꼈어요. 그랬나요? 맞아요. 네, 그래서 조금 긴장된 마음으로 왔는데 하다 보니까 금방 시간이 갔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강사님, 이정민 강사님의 강연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마인드 테라피 이것으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두 분 보내드릴게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저는 노래 한 곡 듣고 입으로 찾아올게요. 서태지와 아이들이 부릅니다. 우리들만의 추억. 이승희의 마인드 스케치 2부.
꿈을 꾸는 사람들. 성공하려면 내면으로부터 다시 변화하라. 작가 스티븐 코비가 한 말입니다. 그는 성공의 조건을 내면에서, 즉 마인드에서 찾고 있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그들만의 특별한 마인드를 소개하는 꿈을 꾸는 사람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무엇인가를 꾸준히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해나가면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 시작한 운동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건강한 삶을 이끌어주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은 필라테스 강사이자 피트니스 선수 겸 모델 심으뜸 씨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첫 피트니스 대회 출전인 2014 WBC 하반기 대회에서 피규어 1등, 모델 1등, 전체 여자 MVP를 거머쥐며 3관왕 차지를 했습니다. 혜성 같은 등장에 모두들 주목했고 이후에 연달아 출전했던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으로 입상해 머슬퀸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건강한 모습은 꾸준한 노력으로 얻은 값진 결과물입니다. 일란성 쌍둥이의 2.2kg으로 태어난 으뜸 씨는 태어나면서부터 숨을 잘 쉬지 못해 인큐베이터 생활을 했습니다. 돌이 되기 전 뇌수막염과 폐렴으로 생사를 오갈 정도로 자주 아팠고 입원을 반복했습니다. 링거 바늘을 꽂을 혈관이 보이지 않아 머리를 빡빡 밀고 주사 바늘을 꽂기도 했어요. 유년 시절은 그저 아팠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3학년 체육 선생님의 권유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몸이 약해 기초 체력을 만드는데도 오랜 시간과 피나는 노력이 필요했죠. 하지만 몸은 조금씩 변화를 느꼈습니다. 얼굴 혈색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높아지면서 감기에 걸리는 횟수가 줄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꾸준한 운동 덕에 누가 봐도 건강한 모습으로 동덕여자대학교 체육학과에 입학했고 20살엔 트레이너가 되어 누군가에게 운동을 가르치고 건강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까지 생겼습니다. 운동은 이제 그녀의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트레이너 생활과 학교 생활을 병행하다 보니 심각한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무작정 쉬고 싶어 언니가 유학 중이던 미국으로 여행을 떠났는데요. 도착한 지 일주일 만에 언니와 자동차 여행에 나섰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는 전복대 3-4바퀴를 돌았고 으뜸 씨가 탄 조수석은 크게 찌그러져 차 문이 열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헬리콥터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지고 나서야 정신을 차린 그녀의 몸은 호수 몇 줄에 의지한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에선 피가 흐르고 폐에 멍이 들어 숨쉬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아 눈동자를 굴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목과 모든 경추에 디스크가 왔고 손가락뼈는 부서지고 언제 뇌졸중이 올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중 다행인 것은 그녀가 건강했다는 겁니다. 회복 속도는 의사가 놀랄 정도로 매일매일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동안 해온 운동 덕택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어느 정도 회복 후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지옥 같은 1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골절됐던 손가락뼈가 잘못 붙어서 뼈를 다시 깨고 붙이는 수술을 했기 때문입니다. 항생제 부작용에 폐쇄공포증과 공황장애까지. 좁은 공간에선 가슴이 답답하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비오기 며칠 전부터는 전신이 아팠고 일어날 수 없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은 그녀는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해하며 운동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을 거쳐 필라테스 강사가 됐고 더 큰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다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피트니스 대회에 나가기로 한 겁니다. 대회를 준비하는 내내 컨디션은 오락가락했고 으스러질 것 같은 통증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5개월간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간 으뜸 씨에겐 건강해지겠다는 일념, 또 사랑하는 가족이 나로 인해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나간 피트니스 대회마다 연달아 상을 휩쓸고 2016년 나바코리아 아시아 오픈 챔피언 대회를 마지막으로 피트니스 분야의 모든 경험을 마무리했습니다. 으뜸 씨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 더 많은 경험을 해보고 전문성을 더 다지려고 합니다. 운동은 면역체계와 체력 단련 같은 신체적 효과도 있지만 심리적 효과가 더 크다고 합니다. 운동 덕분에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스트레스도 덜 받고 조금의 어려움은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있다는 그녀. 그 힘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할 수 있게 됐다는 심으뜸 씨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운동이 인생을 바꿀 작은 긍정적인 습관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화사하게 핀 봄꽃이 길목마다 저마다의 빛깔을 뽐내며 봄은 왔음을 알려줍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봄은 오고 애쓰지 않아도 지난 겨울은 어느덧 저절로 잊어갑니다. 봄햇살 같은 소망이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에 꽉 차있던 절망의 시간들도 어느덧 지나가고 상처 없이 깨끗하게 잊혀지겠죠? 오늘도 마인드 스케치와 행복하셨나요? 마인드 스케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이었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